어, 아까 그 멤버 변수들을 세 종류, 객체 상수, 시작값, 고정 변수, 시작값, 유동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 상수, 클래스 변수.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변수들을 이제 어떻게 초기화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entrance year,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객체 상수가 되겠죠. 클래스 상수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설정되고 나서는 안 변한다. 그래서 entrance year, 여기다 const로 수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t year는 학년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변수예요. 변수인데 모델링이 어떻게 되냐면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서 1 또는 3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시작값 고정 변수는 아니죠. 모든 애들이 1로 초기화되면 고정 변수가 될 텐데 어떤 애들은 1, 어떤 애들은 3이에요. 그래서 시작값 유동 변수가 되겠고 current credit, 이수한 학점입니다. 근데 이수한 학점은 생성할 때 학생과 상관없이 항상 0으로 초기화된다고 모델링 했어요. 그럼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가 되겠어요. 고정 변수.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 졸업 최소 이수학점 150학점이에요. 여러분 150학점이죠? 그래서 많기도 해라. 150학점인데 이 150학점은 학생들마다 다르지가 않아. 상경은 다른가? 하여튼 우리 공대는 다 150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다른다. 그러면 얘는 객체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부터 얘기하면 시작값 고정 변수가 됐어요. 시작값 고정 변수는 여기다가 0으로 초기화했죠. 요거를 명백한 초기화라 그래요.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값 고정 변수는 고정된 값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 내가 생성할 때 생성한 사람한테 받지 않아도 아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값 고정 변수. 그리고 클래스 상수도 정해져 있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const를 써도 되고 const expr 써도 돼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 상수가 되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static이 붙었어요. static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상수, 클래스 멤버 변수는 static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시작값 유동 변수고 객체 상수인데 얘네들은 요 클래스 정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초기화해 줄 수가 없어요. 생성한 사람이 생성자에서 주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면 몸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땡땡하고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초기화 목록이라 그래요. 초기화 목록. 그래서 이런 객체 상수들은 그리고 나머지 애들들은 주로 여기서 초기화 목록에서 초기화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 초기화 목록, 생성자 몸체 세 곳에서 객체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명백한 초기화 아니면 초기화 목록에서 하고 그 몸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게끔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몸체에서 해야 되면 몸체에서 할 수 있는데 몸체보다는 나머지에서 할 수 있으면 나머지에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대 보면 이렇게
엔트런스 이어는 객체 상수이고 그 다음에 이어는 시작값 유동 변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명백한 초기화가 안 되고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가 안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자로 생성자를 받아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기본 생성자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여기 이어처럼 이어는 1학년 아니면 3학년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다 1학년들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코르 1 기본 인자를 줘가지고 명백한 기본 인자를 줘가지고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엔트런스 이어는 입학 용도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 때 여기 기본 값으로 뭘 줄 게 있나? 여기 뒤에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 게 마땅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올해 생성되는 애들은 다 2026 학번일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런 논리로 가져가면은 여기서는 get current year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명시를 안 하면 이 학생들은 다 2026 학번이 되는 거죠. 학년은 1학년으로. 그래서 시작값 유동 변수들도 고정 변수가 아니라 유동 변수들도 널리 사용되는 값들이 있으면 여전히 기본 인자로 만들어 가지고 줘 가지고 이제 기본 생성자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인자가 두 개지만 둘 다 기본 인자를 줬기 때문에 빈 상태로 호출해도 되죠. 기본 생성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초기화 목록으로 얘네들을 초기화해줘 보니까 여기 내용들이 되게 복잡해서 여기다가 작성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기에는 여기다 if문 쓰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요. 인자를 검사하는 생성자에 쓰이는 인자를 검사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어, 입학 용도는 1992년 이하로는 안 돼. 우리 학교가 1992년도에 처음 학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92 학번 아래로는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check entrance year 요 인자값을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트런스 이어가 1992보다 작으면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거기서 죽을 거예요. 오류를 발견하고. 근데 92보다 크면은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목록을 사용하는데 초기화 목록에다가 직접 구현하기가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초기화 목록에 작성된 순서가 실행 순서가 아니에요. 이거의 순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요 순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여기다 작성된 여러분이 작성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대충 하면 안 돼요.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순서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뭔가 해야 된다. 그럼 얘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죽었는데 지금 안 죽네. 여기 보면 벡터가 있고 과목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목수를 입력받고 과목수를 먼저 초기화한 다음에 요 벡터를 초기화하고 있어요. 벡터를 안 보이니까 이렇게 벡터를 초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초기화됐으니까 5를 이용해서 얘를 초기화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출력되는 건 0, 0이에요. 제대로 출력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순서가 중요해요. 얘부터 하고 얘부터 그다음 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서를 바꿔주면 5, 5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부터 해가지고 num of courses가 5개가 돼가지고 얘를 5로 용량이 5, 그 크기도 5인 애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순서? 요 순서. 선언된 순서. 선언된 순서에 따라서 여기 나오면 그 순서대로 얘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이 위치를 바꿔도 바꿔도 5, 5가 나오죠.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해? 얘 중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순서와 초기화 목록을 작성한 순서를 일치시켜야죠.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얘는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들의 초기화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애는 객체예요. 그럼 그 객체는 만약 얘가 없어. 이게 없어. 또 에러 나겠다. 이게 없으면 얘가 기본 생성자로 호출돼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얘가 기본 생성자가 초기화된 다음에 다시 또 초기화하는 건 아니에요. 초기화 목록에서 그 멤버 변수가 객체일 때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으면 명백한 초기화에서 내가 뭘 하고 있어도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 괄호 쓰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용량이 1인 1일을 만든 건데 이 자체를 안 해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5짜리를. 그래서 객체가 멤버 변수로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가 명백한 초기화를 해야 돼. 즉 모든 애들이 똑같이 초기화되는 애면은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2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 빼고 이 안에서 해버리면 한 번 하고 또 해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의 초기화는 주로 어디서 해야 되냐? 초기화 목록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돌아오면 정리를 해보면 시작값 객체 상수는 초기화 목록에서만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초기화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냐?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화 목록에서만. 그 다음에 시작값 유동 변수는 인자를 받아서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인자를 받아서 초기화해줘야 되는데 널리 사용되는 인자가 있으면 기본 인자를 쓸 수도 있고 초기화 목록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작값 고정 변수는 이런 식으로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 상수도 저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클래스 설계할 때 어떤 멤버 변수를 둘 것인지 그리고 이 멤버 변수들의 초기화 특성이 어떤 애들인지를 잘 생각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성자들이 내가 만들어야 될 생성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생성자는 보통 이제 다중정의하는데 생성자의 형태에 따라서 특별한 호칭을 가진 생성자들이 있어요. 기본 생성자,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이고 기본 생성자는 언제 우리가 안 만들고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가 있는데 같은 타입의 객체를 L-value 참조로 타입으로 받는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가 상당히 C++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안 만들면은 웬만하면 시스템에서 만들어줘요. 근데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애가 우리가 필요한 애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고 그런 복사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사 생성자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 생성자라는 애를 이제 모던 C++가 들어오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13, 14장 가서 좀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환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입의 인자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를 원래는 변환 생성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수는 상관없어요. 모든 이런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변환 생성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예를 잠깐 보면 여기에는 뱅크 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이 함수는 뱅크 카운트. 근데 펑에 뭘 보내고 있어요? 1000 보내고 전달하고 있죠. 1000은 타입이 뭐예요? 인트예요. 인트. 인트인데 이제 뱅크 카운트에 없나? 요런 생성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생성자는 뭘 받아? 정수를 하나 받죠.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면 이 모든 생성자는 무슨 생성자로 사용될 수 있냐면 변환 생성자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인트를 뱅크 카운트로 변환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뭘 쓴다? 요 생성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수 하나를 그 뱅크 카운트 타입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 생성자를 활용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뱅크 카운트, 어카운트 이렇게.
값 전달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1000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1000하고 얘는 일치하지가 않죠. 인트 타입이고 얘는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에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뱅크 어카운트에 컴파일러가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인트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쟤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1000을 여기에 넣어서 요 인자에 넣어서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뱅크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저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자들은 변환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변환 생성자. 그래서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할 때도 쟤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아도 만약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때 씁니다. 요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요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요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000은 상수예요. L 밸류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L 밸류 참조잖아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그 변환 생성자 위에서 변환해 가지고 일로 호출이 돼요. 컨스트가 붙으면 컨스트 참조는 R 밸류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전히 얘를 이용해서 객체를 임시 객체를 만들고 이 임시 객체를 참조로 요 함수에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 하기 싫어. 그럼 여기다가 explit 써요. 그러면 이거 에러 납니다.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explit 해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만약 하고 싶으면. 이렇게 1000을 뱅크 어카운트로 강제 타입 변환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걸 이용하게 됩니다. explit 써놨어도. 그러니까 이럴 때만 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랄 때만 해. 하랄 때만 저 생성자들을 변환 생성자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런 변환 생성자들이 컴파일러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에 뭐라고 수식해 줘야 돼요? explicit. explicit면은 컴파일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쟤를 변환 생성자로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licit로 우리가 써줄 수 있고 얘도 explicit로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모든 애들을 다 생성자는 explici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explicit이 아니면 이것도 될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뱅크 어카운트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함부로 컴파일러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면 이제 그 생성자들 앞에다가 explicit이라고 하는 걸 수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기가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정의할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빈 메소드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equal default로 써가지고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걸 나는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저 형태로 더 많이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빈 가로 두 개 쓰나 이코로 디폴트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저 이코로 디폴트를 또 많이 써요. 쓰게 되겠고 이제 생성자를 내가 몇 개 제공할 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할 건가? 이거는 이제 내 멤버 변수들의 개수 또 멤버 변수들의 어떤 특성들을 잘 보고 이제 하게 되겠고 예를 들면 타임 시간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 분, 초를 유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만 받는 거, 시와 분을 받는 거, 시와 분과 초를 받는 거, 세 개의 생성자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C++에서는 이걸 세 개의 생성자를 정의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도 정의할 수가 있죠. 나머지를 이제 기본 인자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세 개 받는데 초가 0, 분이 0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나만 주면 C만 되겠고 두 개 주면은 C분, 세 개 주면 C분 초까지를 주어진 값으로 초기해 주겠죠. 그래서 내가 제공해야 되는 생성자가 많더라도 실제 내가 5개를 정의하지 않고 기본 인자들을 쓰게 되면은 실제 정의하는 개수는 되게 적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3개 받는 거, 2개 받는 거, 하나 받는 거, 0개 받는 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보통 밖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프로텍트나 프라이빗 접근 권한으로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이면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객체를 아예 생성 못해? 클래스 내에서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을 뭔가 제한하고 싶어. 그러면은 생성자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만들고 내가 다르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든 뭐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 호출은 객체를 생성할 때만 쓸 수 있지 어디 있어? 여기는 안 나오고. 그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L에 대해서 생성자를 호출해 가지고 그 객체를 다시 원래 초기화 상태로 돌리는 거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처음 생성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는 그 객체에 대해서는 다시 생성자를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는데 지금은 기본 생성자 호출하고 싶을 때 이 중괄호를 쓰고요. 가로를 쓰면은 이거 안 돼요. 얘는 선언으로 인식해 버려요. 함수 생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체 생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 explicit 키워드.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다. 이제 예전에는 원래 변환 생성자라고 하면 이런 애만 말했어요. int 타입을 a로 변환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애들도 다 이 생성자들은 변환 생성자로 사용할 수 있어서 explicit 써놓고 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A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 20을 정수 두 개를 A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가 불러줘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자를 정의할 때 이제 explicit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explicit 안 써주면은 이제 생성자 이런 애들이 다 되는 거죠. 얘는 얘를 이용해서, 얘는 얘를 이용해서, 얘는 얘를 이용해서 A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기화 목록은 뭐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화 목록에 작성된 순서는 그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순서? 멤버 변수가 선언된 순서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와의 선언된 순서를 잘 맞춰놓고 이 순서와 똑같이 초기화 목록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 잘 해야 되겠고, 이렇게 멤버 변수 표현식 이렇게 되는데, 요 예제 갖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이름을 달리 했네. 요 이름하고 요 멤버 변수 이름이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얘는 어떤 애예요? 멤버 변수예요? 매개 변수예요? 예. 멤버 변수입니다. 얘는 매개 변수예요. 왜냐하면 이 초기화 목록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애. 그러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초기화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올 수 있는 애는 뭐만 올 수 있어요? 멤버 변수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으면 요 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만 와? 멤버 변수만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멤버 변수도 올 수 있고 그 매개 변수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올 수 있으면 어떤 게 가시 영역이 더 작아요? 가시 영역이 얘가 더 작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커? 멤버 변수가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한 영역에서는 누굴 더 우선해? 가시 영역이 작은 애를 더 우선하죠. 그러면 얘는 어디 거예요? 매개 변수 거예요. 요 영역에서는 누가 더 우선이 돼? 매개 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헷갈리는 게 없어요. 이쪽은 항상 멤버 변수이고 이쪽은 매개 변수도 멤버 변수도 올 수 있는데 이름이 같으면 누가 우선이 돼? 가시 영역 충돌냈을 때 우선이 되는 거는 가시 영역이 작은 애가 더 우선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얘 매개 변수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화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가 이름이 같더라도 혼란스럽진 않아요. 디스 갖고 막 구분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초기화 목록에서는 여기는 멤버 변수만 올 수밖에 없고 이쪽엔 둘 다 올 수 있는데 둘 다 오면 누굴 더 우선해요? 매개 변수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가시영역이 더 작은 애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인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정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하겠죠. 그러니까 생성자는 우리가 하나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러 개를 정의할 때 기본 인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정의해야 되는 생성자의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줄이더라도 생성자를 하나만 정의해서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생성자가 한 두세 개를 내가 정의해야 돼. 기본 인자 갖고 못 합쳐. 그럼 여러 개 정의하게 되면 이제 생성자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여러 개가 나올 때 코드가 주목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코드가 주목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생성 초기화 목록에서 내가 정의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 얘를 쓰냐면은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할 때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고 그 호출하는 위치는 어디서? 초기화 목록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기화 목록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면 얘만 와야 돼. 다른 거 오면 안 돼. 얘만 오고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너는 그냥 여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호출하면 이렇게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 여러 개 정의할 때 코드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출을 할 때에는 그것만 해야 돼. 그 초기화 목록에서는 다른 걸 추가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을 이해하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